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가 일하는 건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보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아마 연필로 그린 청사진,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만약에요, 건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코드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자, 한번 빠져들어 보시죠. 세상을 짓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 알고리즘 건축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이 건물 좀 보세요. 어떠세요? 이걸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그렸다고 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유기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계된 게 아니에요. 바로 논리적인 규칙, 즉 알고리즘이 빚어낸 형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코드로 설계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건축가가 스케치북 대신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딩을 한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 건축가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최종 결과물 하나만 딱 그려내는 마스터 빌더가 아닌 거죠. 이제 건축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이미지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은 그렇죠.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건축물. 아름답습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이건 알고리즘을 통해 탄생한 진짜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복잡함, 어떤 가능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두 생각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설계는 디자이너 개인의 어떤 감, 경험, 손기술 이런 거에 의존했잖아요. 반면에 알고리즘 설계는 아주 명확한 논리적인 절차, 그리고 컴퓨터가 그걸 자동으로 반복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는요, 최종 형태를 직접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무한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칙의 묶음,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목표가 정답 하나가 아니라 가능성을 품은 시스템,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건축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논리적인 규칙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탐색하고 만들어내는 방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인간의 상상력만으로는 가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은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데요. 첫째, 디자인을 더 이상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논리적인 절차로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고요. 둘째, 디자인은 오직 직관에서만 나온다, 이런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이나 규칙 같은 도구를 써서 오히려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예전에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엄청나게 정교한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알고리즘 설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 방식은 그냥 정해진 규칙만 따르는 걸 넘어서 일부러 예측 불가능성을 디자인 과정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의도적으로요. 이걸 비결정론적 설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답 하나를 딱 내놓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들을 마치 씨앗처럼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디자이너는 그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이는 걸 골라서 발전시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연은 오류가 아니라 창의적인 자원이다. 와, 생각해보세요. 기존 디자인에서는 이거 실수인데? 이거 에러인데? 했던 것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혁신을 만드는 연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디자인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처음에는 인간의 직관에만 의존했던 1단계, 거기서 논리와 자동화를 도입한 2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예측 불가능성과 다양성까지 품에 안는 3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맨 밑에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단단한 토대가 있고요. 그 위에서 알고리즘이 다양성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서 마침내 진짜 창의성, 진짜 혁신이 꽃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은요, 드디어 인공지능, 바로 AI와 만나게 됩니다. 이제 기계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말 그대로 파트너가 되고 있는 거죠. 인간과 AI의 협업. 이걸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보세요. 인간의 창의성, 어떤 목적, 즉 의도된 설계가 한쪽에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AI가 만들어내는 우연과 예측 불가능성, 즉
비의도적인 결과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나는 바로 저 교차점, 저기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적인 패러다임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우리를 대체한다? 절대 아니죠. 우리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주는 파트너라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진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디자인을 막 탐험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동시에 그럼 진짜 작가는 누구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도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 세상에서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술이 그냥 와, 멋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바로 이 네 가지 핵심 가치에서 딱 드러납니다. 알고리즘 걸축은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서요. 지속 가능성, 적응성, 복잡성, 그리고 혁신, 이런 아주 실질적인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알고리즘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막 계산해서 최적화시켜줘요. 그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주변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반응하는 그런 적응성 높은 건물을 설계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연이 가진 것처럼 풍부한 복잡성을 도시에 그대로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전에 전혀 없었던 아주 혁신적인 공간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이미지 좀 보세요. 와, 무슨 다른 행성에 있는 건물 같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 열어줄 미래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인 거죠. 이 분야의 선구자인 코스타 스테르지디스가 한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다. 그건 새로운 사고의 세계, 다른 종류의 건축적 공간을 열어줄 뿐이다. 결국 알고리즘은 답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건축의 패러다임이 정말 근본부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건축가가 건물을 직접 그리는 대신 그 건물을 만드는 규칙을 설계한다면 과연 우리 미래 도시의 진짜 주인, 진짜 저자는 인간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